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밀란 쿤데라의 무의미의 축제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죠. 전에 영상 하나를 찍었고 그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의 정체, 또 하나는 기표와 기인은 항상 미끄러진다. 서로 필연적인 관계나 당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 요 편을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짧은 책을 어떻게 읽어내야 될까,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줄거리 위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인물들, 그 인물들이 대표하는 어떤 상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책을 읽어볼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 편의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재밌어서 나름대로 해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영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좀 짧게,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이해되기 쉽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총 7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의 주인공들이 등장한다라는 편이에요. 각 주인공들을 전부 다 내세워서 말하는 장인데, 맨 앞에 이렇게 알랭은 배꼽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책을 여러분 뒤에 읽으시다 보면 알랭이 배꼽, 그 다음에 어머니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계속 겹쳐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알랭과 배꼽과 어머니에 관련된 얘기들, 그 부분들을 일부만 찾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밀란 쿤데라가 이거를 80회 넘어서 썼답니다. 그런데 어쩌면 책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쓰지? 정의도 그렇고 너무 재밌었어요. 여성의 신체 부위에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허벅지와 가슴과 엉덩이에 관련된 에로티시즘적 정의를 내립니다. 그 정의가 대단히 재미있고, 근데 배꼽에 관한 생각하고는 있지만 배꼽에 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배꼽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읽었냐면, 배꼽을 의미가 내려지지 않은 신체 부위로 읽었고, 허벅지, 가슴, 엉덩이는 의미가 확정되어 있는 신체 부위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 첫 부분을 읽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밀란 쿤데라가 배꼽을 내려서 무의미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 장에서 배꼽은 무의미예요. 정이 내려지지 않은 그 무엇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신체 부위고, 그래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됐고,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신체 부위로 시작한다. 무의미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조금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요, 배꼽에 관한 얘기를 어머니에 관한 얘기랑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찾아보죠. 페이지는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목은 이래요. 그가 배꼽의 신비에 처음 사로잡힌 것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뒷장 50페이지에 가면 이제 요 글의 내용은, 요 장면은 이런 거죠. 엄마랑 아버지가 이혼을 했고, 그래서 아버지랑 수영장이 딸린 빌라로 휴가를 떠나, 근데 거기에서 엄마를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버지랑 무슨 얘기를 끝내고, 무슨 얘기 한지는 모르겠지만 끝내고 밖에 나오면서 알렌과 만나는 장면이 50페이지에 있죠. 그 부분을 하나 읽어볼게요. 서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다 잊었지만 어떤 한순간 하나,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각인된 한순간만 그의 기억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 의자에 앉은 그녀가 아들의 배꼽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 순간 그는 그 시선이 아직도 배에 느껴진다. 이해하기 힘든 시선. 그 시선에는 어딘가 설명할 수 없게 연민과 경멸이 한데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입술이 미소의 형태를 띄었고 잠시 후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여기 중요해요, 그에게 몸을 기울여 검지로 배꼽을 건드렸다. 배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검지로 배꼽을 건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앞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알랭은 그냥 지나가다가 여성들이 배꼽을 드러내는 곳을 보고 오? 저게 유행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배꼽에 관한 정의를 전혀 내리지 못했습니다. 무의미에 관련된 정의를 못 내린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자기 아들이 배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헤어지기 전에 검지로 아들의 배꼽을 건드립니다. 툭 하고 건드려요. 다시 말하면 무의미를 주의해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엄마는 이 무의미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생각한 여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엄마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이 글을 읽고 싶냐면 엄마는 의미의 세계보다는 무의미의 세계에 더욱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의미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또 넘어갑니다. 52페이지부터 나오는데 52페이지와 53페이지는 제목이 한 여자가 차에서 나온다예요. 엄마죠. 젊었을 때 엄마가 차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다리를 건너다가 중간 지점에 이르러서 53페이지입니다. 그녀는 난간을 넘어 허공으로 몸을 던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면 엄마의 자살 장면입니다. 자살 시도 장면. 저는 여기서 뭐가 궁금했냐면요. 과연 무엇이 알랭의 어머니를 이 다리까지 오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알랭의 어머니는 의미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무의미의 세계에 속하고자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는 의미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를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이런 거 아닙니까? 의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삶이죠.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너도 하면 되니까 열심히 살아봐. 이런 게 의미의 세계예요. 락강으로 보면 상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의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법과 문화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그것도 다 수용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의미의 세계에서 만들어내온 권력체계라든가 혹은 질서체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알랭의 어머니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만든 법과 문화의 질서를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다시 말하면 쥐상스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봐도 괜찮고 아니면 의미의 세계에서 너희들이 보는 그 눈으로 보이는 현실 그 세계라고 하는 걸 나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구호를 가지고 산다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삶을 사세요.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삶의 가능성이 오늘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삶의 가능성.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의 불가능성이 오늘의 나를 여기에 멈춰서게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의미의 세계에 속한 사람과 무의미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알랭의 어머니는 첫 번째 문장을 말했을까? 두 번째 문장을 말했을까? 당연히 저는 두 번째 문장을 말했을 거라고 봅니다. 내 삶의 불가능성이 오늘의 나를 여기 다리 위에 멈춰서게 만들었다라고 읽어야 돼요. 그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이 두 번째 문장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실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왜냐하면 두 번째 문장을 말하면 대부분 다 자살하려고 할 테니까. 근데 여러분 은폐한다고 해서 불가능성이 가능성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요.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는 삶의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 저 깊은 어느 곳에 따리를 틀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 따리를 틀고서 거기서 어떤 상실이라든가 결핍, 고통, 욕망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분수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는 걸 느낄 거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애써 누르겠지.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다리까지 와서 자살 시도를 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엄마는 의미의 세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삶의 불가능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리 위 여기에 멈춰서야 하는 사람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죽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의미를 죽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뒷장 보실래요? 아주 강력한 제목이 나옵니다. 그녀는 살해한다. 이렇게. 와, 충격적이죠. 어머니가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또 전직 수영 선수네. 그리고 수영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내 몸이 알아서 반응한 거야. 떠 있으려고 자꾸만. 근데 강변 건너편에 있던 어떤 젊은 친구가 이 여자를 구하러 오죠. 전혀 뜻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만해요. 그만해요. 이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치 그 말 하나밖에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만해요, 그만해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도 읽어볼까요? 그만해요, 그만해요. 이걸 의식의 세계에, 의미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로 바꾸면 뭘까요? 왜 죽으려고 하세요? 젊은 사람이. 그러지 마세요. 당신 지금 임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이까지 죽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게 의미 쪽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긍정적인 삶을 사세요. 하면 됩니다. 왜 못 삽니까? 남들도 다 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만해요, 그만해요를 의미에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55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위에서 세 번째 줄이군요. 할 줄 아는 말이 그 한마디 뿐인 것처럼 그가 또 한 번 그만해요 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잡고 아래로 끌어내려서는 그의 머리가 물속에 박혀 있도록 그의 등 위에 눕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의 등 위에 눕는다. 그래서 결국에 아이가 질식에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해도 등을 대고 누워서 밑에 있는 사람을 익사시키려고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의지만족 갖고 있다면 힘도 좀 있을 거 아니야. 청소년이니까. 그럼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등 위에 누워서 애를 질식시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사진 2장을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사진은 둘이 마주보면서 환하게 웃고 그러면 서로를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둘이서 등을 맞대고 있는 사진을 여러분한테 만약에 제가 보여드렸다면 그리고 이렇게 묻는다면 둘의 관계가 어때 보이십니까? 그러면 아마 첫 번째 사진, 포옹하는 사진을 보고 되게 친한 관계인가 보네요.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되게 넓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두 번째 등을 맞댔다라고 하는 것은 대립관계에 있는 거겠죠. 싸움하는 것 같은 느낌, 화가 난 것 같은 느낌,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느낌을 여러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이라고 하는 아이는 의미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해요, 그만해요를 오직 외치고 있는 사람. 반면에 알랭의 어머니는 무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거 아니야? 의미와 무의미. 맞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부분이 무의미가 의미를 살해하는 장면으로 읽었어요. 아, 무의미가 의미를 살해했구나. 그래야 55페이지 밑에 내려가서 밑에서 한 7번째 줄. 아니 어떻게 결심을 잊은 것일까? 죽음을 훔쳐가려던 이가 이제 살아있지 않은데 왜 그녀는 물에 빠져서 죽지 않는 것일까? 그 여자 자살하러 갔는데 마침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는데 왜 이제 죽으려 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밀란 쿤데라가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볼 땐 밀란 쿤데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왜 죽지 않았는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난 알고 있는데 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 당신들 생각은 어때? 왜 안 죽은 것 같아? 이렇게 묻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 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미 알랭의 어머니가 청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해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은 필요 없는 거죠. 이 엄마는 무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 무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미 강가에서 청년이라는 의미를 죽여버렸다고. 그러면 더 이상 죽일 의미가 없어. 그러면 죽일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는 죽지 않고 빠져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페이지 55페이지까지 알랭과 어머니 그리고 배꼽, 의미와 무의미에 관련된 얘기를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연결해서 계속 알랭과 어머니를 찾아보도록 하지요. 안녕히 계세요.